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들 12띠가 있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12띠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12띠에 따라서 본인의 각 띠에 따라서 본인과 맞는 사람이 있고요. 네.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맞지 않는 사람과 살면 네. 이 금전도 잃고 네. 건강도 잃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맞는 사람하고 살면 금전도 쌓이고 네. 건강도 하고 행복도 하고 음. 우리가 이 띠 궁합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띠에 대해서 참 중요시하고요.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궁합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궁합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말하기 어려운 살부대기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 살부대기월은 뭐냐면요.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인데요. 물론 이제 남녀의 사주팔자를 다 봐야 되고요. 네.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쥐띠 남자분은요, 네. 1, 2월생 여자를 만나면 안 되십니다. 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네.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극한 표현을 되도록이면 쓰고 싶지 않은데 이게 제목 자체가 살부대기월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게 죽을 수도 있다. 집안도 망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쥐띠 남자는 1, 2월생 여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네. 다음은 소띠 남자는요, 4월생 여자를 만나면 안 되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범띠 남자는 7월생 여자를 만나면 안 되십니다. 네. 다음은 토끼띠 남자분은 12월생 여자분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네. 용띠 남자분들은 4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뱀띠 남자분은 5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네. 또 말띠 남자들은 8월달 12월생 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네. 양띠 남자분들은 6월달 7월생 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네. 다음은 원숭이띠 남자분들도 6월생, 7월생 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다음은 닭띠 남자분들은요, 8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네. 개띠 남자분들은요, 12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돼지띠 남자분들은요, 7월생, 8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게 단지 이렇게 띠로 봤을 때 우리가 알기 쉽게 대략적으로나마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본인들의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생년월일시 그리고 연월일시에 또 천간지지가 있어서 사주 팔자로 되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려면 사주팔자를 꼭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궁합을 꼭 네.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음. 결혼을 하려면 평생의 배우자를 내가 평생 배우자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사주팔자를 꼭 참고를 하셔서 궁합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안 맞는 분들끼리 만났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네. 죽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문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살부대기월 네. 낯선 제목인데요. 네. 또 이런 내용을 알아보니까 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네. 한번 좋은 짝 찾으셔서 백년해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지하철로는 죽전역이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네 이름은 보정동이에요. 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네. 보정동에 있어요. 근데 네. 보정동 여기가 이제 카페거리라고 요즘에 이제 생겨서 좀 유명한데 들어보셨나요? 네, 한 3년 됐다고. 네. 한 2, 3년 전에 시에서 이제 이 거리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참 예쁘게 꾸며놓고, 나무도 많고요. 그리고 네. 다 이렇게 1층인데, 1블럭부터 3블럭 정도까지 네. 이렇게 바둑판. 바둑판처럼 네.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되게 잔잔하고 조용하고 아늑하고 그리고 조금 뭔가 부드러운 네. 약간 외국의 운치를 약간은 맛볼 수 있는 좀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용하진 않던데요, 선생님. 아니에요. 조용해요. 아, 낮에는 네. 조용한가요? 네. 아. 그리고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 코스로 많이 알려져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외곽에서. 네. 그래서 뭐 20, 30대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30, 40대들도 좀 반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도착해가지고 거리 풍경을 보니까 네. 젊은 분들이 데이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커플이. 네. 네. 여기가 옷가게도 있고, 뭐 액세서리, 여자들이 좋아하는 네. 액세서리 가게도 많고요. 옷가게도 많고, 그리고 맛집들도 되게 많고요. 네. 카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싸고 맛있는 가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네. 옷가게랑 뭐 카페랑 이런 식당들이 네. 적당하게 이렇게 네. 어우러져 있어서 네. 여기에서 데이트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동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선생님, 이 젊은 분들이 네. 이렇게 데이트만 하고 뭐 또 연애만 이렇게 하다가 네. 결국엔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두 분이 좋아서 시작이 된 거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쵸. 네. 옛날에 이제 우리가 혼인을 네. 일륜지 대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평생 일생일대의 큰 거사인 거죠. 네.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또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이혼하려면 어디를 팔려가든가 남모르게 어딜 도망을 가던가 아니면 소박을 맞던가 네. 자기 자신이 의지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여자들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륜지 대사라고 할 만큼 네. 중요한 것이 혼인이었죠. 네. 그렇죠, 선생님. 네. 네. 우리 민족신앙에서 네. 혼인 전에 미리 이렇게 알아보고 갈 수 있는 세습이 있는데, 그쵸. 네. 선생님 한번 쫙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서는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예전부터 혼인을 일륜지 대사라고 할 정도로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궁합을 꼭 봤죠. 네. 이거는 이제 종교하고도 관계없이 예전에는 그닥 또 뭐 다른 종교가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냥 우리나라 토속신앙, 네. 이 무속신앙이요. 네. 무속신앙이랑 불교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무슨교도 있고 뭐 신천지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너무 자유롭게 네. 종교를 선택을 하니까 많지만 예전에는 이제 거의 불교 아니면 뭐 무속신앙밖에 없었고 네. 근데 모든 이제 서민들이 다 궁합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봤던 거죠. 왜냐하면 이 한 집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혼을 뭐 맘대로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을 뿐더러 또 한 번 결혼하면 뭐 평생 살아야 된다는 각오로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자는 뭐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시집을 간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남자네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를 맞이할 적에 사람이 그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흥한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더 심하면 어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받게 되죠. 네. 사람 잘못 들어와서 야, 너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이렇게 폭삭 망했다. 너 잘못 들어와서 누가 죽었다. 그리고 뭐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 이런 소리까지들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한 집안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뭐 궁합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필연적인 요소였죠. 네. 그래서 궁합을 꼭 봤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궁합을 보고 갔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뭐 자유로운 시대다 보니까, 그리고 궁합을 조금 재미삼아는 봐요, 요즘 젊은 분들이. 네. 근데 재미삼아는 보는데 그닥 중요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궁합이 얼만큼 중요한지. 근데 만약에 결혼해서 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나는 이혼해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궁합 안 봐도 돼요. 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들 결혼하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 살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만약에 애라도 생기고 애라도 낳게 되면 그 애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백년해로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이제 궁합인데, 만약에 이제 궁합을 꼭 봐야 되는데 궁합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아니, 못 보는 게 아니라 궁합을 보고 가는데, 궁합을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정말 같이 살고 싶어요. 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네. 헤쳐나가면서 정말 이 사람만을 위해서 난 이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 난 정말 이 사람 없이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새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궁합은 안 좋아. 어른들이 반대를 해. 네. 그럴 경우에는 예전에부터 내려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여탐굿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좀 생소하시죠? 네. 다른 굿의 종류는 좀 많이 흔히들 알고 있지만 혼인 여탐굿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사실은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혼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륜지 대사인 만큼, 그리고 그 혼인을 잘 치러야 되는데 궁합이 좋으면 혼인 여탐굿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 없이는 못 살겠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데 이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하고 싶은데 궁합이 안 좋아. 네. 그럴 경우에는 혼인 여탐굿을 해서 네. 막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막을 네. 수 있는 경우가. 근데 예를 들면 혼인 여탐굿을 언제 하냐면 궁합이 안 좋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집안에 그 혼인 당사자들 있죠. 네. 신랑이 될 사람과 신부가 될 분, 그 두 사람 외에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 가족들 중에 누군가 삼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홉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혼인을 조금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궁합이 안 좋으면 더더욱이 안 되고. 네. 근데 이런 모든 경우에 이거를 좀 액매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혼인 여탐굿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혼인 여탐굿을 해서 조상님들에게 만약에 이제
고해서 혼인 연탁고에서 조상님들한테 고해서 이 정성을 받고 이 혼인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혼인을 한 후에도 아무 탈이 없도록, 양쪽 네. 집안에 아무 탈이 없도록 고하고 정성을 들이는 게 혼인 여탐굿이에요. 네. 그렇게 그 좋은 세습을 네. 그래도 여력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방법인데요. 네. 그리고 사실은 다 해당은 안 되십니다. 네. 정말 살짝 비껴가고 싶은 분들, 아니면 궁합은 좋은데 뭔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한 2% 부족하신 분들은 좀 찜찜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이제 비방법이 있냐면, 혼인식 전날 네. 국수를 삶아요. 국수요. 네. 아. 국수를 삶아서 팍팍 삶아서 네. 그거를 문 앞에 놓고 하룻밤을 잡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액마기를 하는 방법은 있지만, 이거는 정말 2% 부족할 때, 뭐 예를 들면 궁합도 좋고 삼재도 없고 아홉수도 없는데 집안에 약간 누가 아프다든지 뭔가 찜찜한 사건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요런 경우에만 살짝 비껴가게 할 수 있는 비방법이고요. 정말 그 궁합이 네. 정말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예를 네. 들면 뭐 정말 둘이는 굿 할아버지를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혼인 여탐굿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예전에는 궁합을 볼 때, 요즘에는 본인 당사자들만 가서 궁합을 보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방과 나만.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요, 가족들을 모두 봤어요. 직계 가족들을 모두, 남자 신랑 측 될 분, 그리고 신부 측 가족들을 모두 사주를 넣어서, 그리고 지금도 궁합을 볼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 외에 그 가족들, 직계 가족들도 다 사주를 넣어서 사돈의 팔종까지는 아니지만 사주를 넣어서 궁합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무 탈이 없고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네. 아, 선생님 오늘 그 몰랐던 것도 네. 알게 됐고요. 네. 뭐 어렴풋이 궁합이라는 거 그냥 재미로만 보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서 네. 뭐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네.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과 꼭 결혼을 하고 싶으시면 꼭 궁합이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평생을 사는 거니까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찍 결혼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뭐 20대 결혼하시는 분들은 좀 적지만 뭐 30, 40대에 결혼을 해도 6,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후회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궁합이라는 거는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번에 네, 살부 대기월이라 해서 네, 나와 잘 맞는 배우자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네, 또 그와 또 비슷한 또 내용이 있을까 해서요. 네. 네. 그때는 띠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띠로요. 네, 그쵸. 어떤 띠에 네. 남자가 어떤 여자와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요, 네. 몇 월생 여자가 주가 되겠죠. 주인공이에요. 네. 네,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월달 여자는 어떤 남자가 안 되고 2월달 여자는 어떤 남자가 안 되고 뭐 네. 이런 거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해요. 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교제를 하시거나 네.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그쵸. 결혼은요, 일륜지 대사라 할 만큼 일생일대에 크고 중요한 일인데요. 네. 그냥 사귀다가 막 정들어서 또는 너무 좋다고 무조건 결혼을 하면 안 되겠죠. 꼭 궁합을 보시고요. 네. 나랑 백년해로를 할 수 있는지, 둘이 살면서 재물이 불어나서 부자가 될 수는 있는지, 아니면 둘 사이에 자손도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을 수 있는지 등등 이런 중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몇 월생 여자가 몇 월생 남자와 결혼을 하면 네. 집안이 망하거나 자손이 끊어진다고 하여 피해야 하는 결혼 상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피해야 되는 결혼 상대예요. 네. 네. 첫 번째로 1월생 여자는요, 9월생 남자를 피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1월생 여자가 9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네. 남자가 여자 노릇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 노릇을 한다는 거는 일을 밖에 나가서 안 하고 집 안에서 살림을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1월생 여자가 네. 9월생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남자가 집안에 들어 앉습니다. 네. 여자가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형국으로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죠. 네. 다음은 2월생 여자는 8월생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요. 네. 왜냐면요, 2월생 여자가 8월생 남자와 만나면요,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둘이서 뭐 다툼이 끝나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월생 여자는 8월생 남자와 만나지 네.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3월생 여자는요, 5월생 남자와 만나지 않은 게 좋은데요. 네. 이분들은요, 3월생 여자가 5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몸수가 나빠집니다. 누가? 여자가. 네. 여자 쪽이 몸수가 나빠져요. 아. 3월생 여자가 5월생 남자를 만나면 여자의 몸이 나빠진다. 건강이 악화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다음은 4월생 여자가 6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서로 등을 돌립니다. 아. 서로 등을 돌려요. 결국에는 처음에 막 좋아서 이러다가도 나중에 결국 등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5월생 여자가 1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밖에서 돌아다녀요. 밖에서요. 놀아나요. 누가? 남자가. 네. 남자가 5월생 여자가 1월생 남자를 만나면 남자가 밖에서 놀아납니다. 네. 다음은 6월생 여자가 12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네. 서로 원망을 하게 돼요. 네.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7월생 여자가 3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여자가 남자를 겁내하게 돼요. 네. 겁을 먹게 돼요. 이 남자가 무섭게 돌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무서워져서 여자가 남자를 겁내하게 돼요. 네. 겁을 먹게 돼요. 아. 네. 그리고 8월생 여자예요. 8월달생 여자가 10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서로 자기의 이익만 챙기느냐 정신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깨지겠죠. 네.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챙기게 돼요. 다음은 9월생 여자가 4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네. 서로 미워하게 돼요. 네, 서로 미워하게 돼서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네. 네. 다음은 10월생 여자가 11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여자가 남자를 계속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네, 10월생 여자가 11월생 남자를 만나면
계속 여자가 남자를 의심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된다. 네. 네. 그리고요. 11월생과 12월생 여자는요. 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 1월생부터 10월생까지만 네. 해당이 되겠고요. 네. 남녀의 이제 생년월일과 사주팔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간단히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 뭐 사귀기 전에 몇 월달 생일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사귀셨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네. 오늘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네.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되고요. 여자는 또 남자 잘 만나야지 우리가 부자도 되고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짝을 잘 찾으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